Hello everyone.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입니다. 2020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English announcer Jessica Lee, and today I've been given the honor of being the moderator for this special occasion. And before we begin, we would like to extend our sincere gratitude and also welcome all of you to the 2020 ASEAN ROK Culture Innovation Summit.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었던 한 아세안 문화혁신 포럼과는 조금 다르게 올해는 좀 더 특별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미래 글로벌 성장 동력인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증진하고 또 교류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는 문화로 혁신하는 한 아세안인이라는 큰 주제로 이틀간 온라인 생중계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양우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영화감독이신 리티판님의 기조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의 프로듀서이자 음악가이신 트리민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리꾼 안희온님께서도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또 발표와 내용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또는 안내 링크를 통해서 보내드린 링크를 여러분 활용하셔서 댓글로 또 소통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댓글창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또 저희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한 세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원의 댓글들 좀 보이는데요. 2020 한아세안 혁신 문화포럼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 보이고요. 또 한 아세안의 문화 교류를 통한 혁신이라니라는 또 응원의 댓글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s you can see here, a lot of comments are being shared by our participants, such as I'm looking forward to the session and also thank you for the special occasion is being shared. So we'd like to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until the very end. 네, 제가 이렇게 댓글을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아세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실시간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 한 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문화혁신 포럼 주최에 아주 많은 힘을 써주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한아세안 11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일상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하시는 7억 한아세안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캄보디아의 세계적인 영화 거장 리티판 감독님과 한아세안의 여러 문화예술 혁신가분들께도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 광주에서 비대면으로 11개국을 연결하여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을 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해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아세안의 공동번영의 의지를 담은 뜻깊은 공간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렸던 한아세안 문화혁신 포럼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포럼을 정례화하여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함께 하셨던 아시안 10개국
정상들께서 한마음으로 호응해 주신 덕분에 오늘 1년 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아시아 문화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1개국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문화로 혁신하는 한 아시아인의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문화혁신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내일 열리는 한아시안 문화장관 화상회의에서 아시안 10개국 장관님과 공유하고 11개국 공동의 성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문화혁신의 경험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시길 바라며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기대합니다. 지난해 한아시안 상호 방문객 수는 역대 최다인 1,34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가 간의 상호 방문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심리적 거리도 다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오늘 만남은 한아시안 문화교류의 끈이 여전히 이어져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보여주는 약속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가까운 이웃의 집을 찾아가듯 반갑게 오가는 날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 한아시안 문화혁신 포럼의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오늘 자리가 한아시안 문화혁신의 토대가 되고 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인사 말씀 해주신 박양호 장관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아세안 국가를 대표해서 캄보디아의 문화예술부 장관이신 푸엉 사코나 장관님의 인사 말씀이 찍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 am hono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extend my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significant occasion of ASEAN Republic of Korea Culture Innovation Summit 2020.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of the Kingdom of Cambodia, it gives me a great pleasure to convey the full support to the organizer and the participants of the event. I am glad that with the aid of technology, the summit is still able to take place even during this difficult time of COVID-19 pandemic. The ASEAN Rock Culture Innovation Summit is an important event as it provides special opportunity for cultural experts from ASEAN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exchange and explore new ideas to enhance the future growth through promotion of our culture by using creative techniqu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outreach to ASEAN with the new Southern policy. It has further paved the way for advancement of ASEAN Rock cooperation,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culture. In 2019, Special MCA Plus Rock meeting, along with the 30th anniversary of ASEAN Rock dialogue relations, all delegat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greater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further generation of ASE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further agree to promote the spirit of cultural diversity and expres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for our shared grow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ambo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It is worth mention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lways given great support t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 of the Kingdom of Cambodia for preserving, developing, and promoting our Khmer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instance, our Apsara Authority has received financial aids from KOICA and other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build roads, restore ruined temples, and other cooperation related to the enhancement of the Angkor Wat complex. Additionall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of Cambodia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joint effort to introduce the rich and diverse cultural heritage and art of ASEAN and ROC. Cambodia has always given full support to all culture-related projects and initiatives condu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Finally, I wish the summit achieve great success with a safe and productive experience for everyone involve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attention. 네, 푸엉 사코나 장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한 아세안의 여러 문화 혁신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순서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문화로 혁신하는 한 아세안인이라는 주제로 캄보디아의 영화 감독이신 리티팜님께서 기조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리티판 감독님께서는 최근 2020년에 발표한 이레디에이트라는 작품으로 베를리날레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캄보디아의 시청각 자료 보존을 위해서도 힘쓰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에우 판나카르 감독과 함께 설립한 보파나 영상자료원은 캄보디아의 젊은 영화 학도들에게 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국의 영화 유산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캄보디아 영화의 메카로서의 기능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럼 리티팜 감독님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Au Cambodge, on a vécu une histoire assez tragique. On a eu beaucoup de guerres et aussi un génocide. Donc, il n'y a pas seulement des morts, il y a aussi beaucoup de destruction culturelle, identité, atteindre la dignité des êtres. Donc voilà, c'est le cas d'un conflit, d'une violence extrême comme le génocide. Donc le lendemain, quand le régime des Khmers rouges est tombé, on s'est confronté avec une énorme difficulté économique, sociale pour reconstruire le pays, mais aussi il nous reste très peu d'artistes, très peu d'écrivains, très peu de cinéastes, très peu de comédiens, danseurs. Et donc il fallait rebâtir cette identité-là. Donc on a pu le faire petit à petit en se battant. Je crois que mes aînés, qui sont maintenant, la plupart d'entre eux sont disparus, avaient beaucoup de courage. Donc au cinéma, par exemple, il nous reste très peu de réalisateurs, très peu de comédiens, d'auteurs, donc il fallait penser tout de suite à la formation. La formation, c'est une chose extrêmement importante pour le pays, et aussi restaurer, sauvegarder la mémoire, le peu de choses qui nous restaient. Et les Khmers rouges ont saccagé des cinémas, des copies de films, des livres et tout ça. Il fallait tout recollecter. Donc, ce que j'ai fait au centre Bopana, par exemple, c'est de numériser, sauvegarder tous les films anciens avant les Khmers rouges, mais aussi les films, les archives produits par les Khmers rouges eux-mêmes, mais aussi d'aller collecter partout dans le monde où il y a
des images et le son, que ce soit des photos, des films, les radios, sur l'histoire, sur les pays, le Cambodge, pour amener au Cambodge, puis donner accès à la nouvelle génération des jeunes. Parce que si vous voulez que les jeunes, la génération après les génocides Khmer Rouge, puissent avancer, il fallait leur fournir les matières d'histoire, anthropologie, ethnographie, tradition, pour qu'ils puissent s'appuyer sur cette base culturelle afin de développer dans le futur. Quand je fais un film, en fait, je ne pense pas tellement à moi, je pense surtout à l'enjeu du pays. Je fais ce que je peux avec modestie, mais avec le peu de moyens que j'ai. Donc j'ai fait des films, évidemment, en pensant à l'histoire du Cambodge, parce que si on n'écrit pas notre histoire, qui écrira pour nous? Et puis, le regard des autres, ce n'est pas notre regard de l'intérieur sur notre propre condition de vie, de sociale, politique, mais aussi sur notre propre histoire, quoi. Donc, il faut que je me reconcentre sur l'histoire du Cambodge. Et aussi, mon grand défi, c'est de former des jeunes. Mes aînés m'ont assigné cette tâche que j'accepte avec plaisir, avec beaucoup de gratitude, de former une nouvelle génération qui sont capables de fabriquer des images. On est dans l'ère de l'image, on est dans le siècle de l'image. Le futur, c'est l'image, c'est le multimédia, c'est le cinéma, c'est l'audiovisuel. Donc le peuple qui n'est pas capable de produire des images sur eux-mêmes, avec leur langage, avec leur sensibilité, avec leur point de vue, ce peuple-là n'existe plus. Pour faire les films dans notre condition, on n'a pas de moyens. Pourquoi faire les films et pas construire une école d'ailleurs? Parce que ça coûte aussi cher de faire un film que construire 2 ou 3 classes dans un village. Mais le film est intéressant, l'image est intéressante. Il s'agit de notre image. Donc, moi, je fais avec ce que j'ai. Je peux pas vous raconter avec quelle caméra je tourne, sinon vous ne croirez pas. Donc, on fait avec rien. Moi, je démarrais les films ici avec des gens qui ne savaient même pas faire le son. Donc, on est obligé de les former. Mais les former aussi, c'est d'être avec eux, créer avec eux. Le fait quand vous prenez un groupe de jeunes et vous créez avec vous, ça leur donne faire travailler l'imagination. Il faut être créatif dans la difficulté, dans le moment difficile. Même en ce moment, aujourd'hui, avec le Covid, où il y a plein de problèmes économiques dans l'industrie du cinéma, il faut être extrêmement créatif, extrêmement inventif. Donc, je n'ai pas de moyen de faire des grands films avec beaucoup de budget. Donc, s'il faut que je filme avec des figurines en terre anglaise, je le fais. Donc, je ne sais pas, vous pouvez regarder un film comme L'image manquante, Missing Picture. On fait avec des petites figurines, avec très peu de moyens. Le film était allé aux Oscars, ou gagné un prix à Cannes. Ou alors, vous pouvez voir aussi les films comme Les gens de la rivière. C'est un film de fiction. Et ça, on fait avec que des gens qui n'ont jamais fait de film. C'est la première fois qu'ils jouent dans un film. Mais ce qui m'intéresse, c'est l'énergie des gens. L'énergie des gens dans l'imagination, dans la fabrication de films. Cette énergie me donne aussi une force à moi. En fait, pour vivre, j'ai besoin de cette force aussi, des autres. Le cinéma, ce qui est bien, c'est un projet collectif. ASEAN, dans son ensemble, c'est un grand marché. Beaucoup d'innovation technique, beaucoup de capacités, en fait. L'ASEAN, c'est pas l'asiatique, quoi. C'est plusieurs asiatiques dans l'ASEAN, plusieurs cultures, plusieurs sensibilités. Donc, l'ASEAN, dans son ensemble, c'est une vraie puissance. Mais à mon point de vue, je regrette un peu encore que l'engagement vers la culture, pour soutenir la culture, est
encore trop peu. Peut-être je ne peux pas dire trop de choses là-dessus, mais je crois que l'ASEAN, dans tous les pays d'ASEAN, a beaucoup intérêt de se pencher vers aussi le développement culturel. Parce qu'il ne peut pas avoir un développement économique sans un développement culturel. Au Cambodge, c'est plus compliqué parce que c'est un petit pays qui n'a pas c'est pas un vrai marché. Au Cambodge, on est 15 millions d'habitants, mais on a la capacité, on a une possibilité. On a des paysages, on a des rizières, on a des très beaux paysages et des tomes d'encor. Donc c'est quand même un appel d'offres. Mais on est obligé de travailler en coproduction avec les autres. Et moi, je crois qu'au Cambodge, l'avenir du cinéma, c'est la coproduction, c'est de travailler avec les autres compagnies, mais tout en restant aussi, tout en préservant aussi son identité. Je crois que nous, dans l'Asie, nous devrons rester toujours inventifs, toujours dans le partage. Si on pouvait plus échanger, plus partager, plus cheminer un chemin collectif, quoi. Et non, je souhaite vraiment que nous exploitons aussi notre puissance culturelle, qu'on puisse... vous savez, si les gens dépensent des millions et des millions de dollars pour construire les musées en Europe ou ailleurs, c'est parce que la culture est importante. Beaucoup de gens visitent les pays comme la France ou l'Italie ou New York parce que aussi il y a des très très grands musées, très grands espaces pour la musique moderne, très grand cinéma aussi, une tradition de cinéma dans ces pays-là. Donc moi je crois plus à ce partage collectif et je souhaite vraiment qu'on s'engage dans un vrai développement à long terme, durable aussi pour la culture. Les grands problèmes que j'ai rencontrés aujourd'hui, c'est de pouvoir former les gens, quoi. Parce que comme je vous ai dit tout à l'heure, on fait face à beaucoup de pertes pendant ces années de guerre, des génocides Khmer Rouge. Donc le cinéma, c'est pas un art qui fonctionne tout seul. On a besoin d'écrivains, on a besoin de scénaristes, on a besoin des acteurs, on a besoin des ingénieurs du son, on a besoin de caméramans. Donc dans le cinéma, on a besoin de finances, d'industrie. Un film, c'est une industrie. Vous vendez pas, vous exportez pas que l'image. Vous exportez aussi d'autres choses plus chères que l'image encore. C'est votre identité, votre façon de faire, votre compréhension du monde, votre opinion. Et moi, je suis pour la diversité des cultures et non pas pour qu'on vive dans un monde uniforme. Notre richesse, c'est notre diversité culturelle. Notre richesse, c'est notre culture aussi. Xin chào mọi người. Hi. Hai semua. Hi everyone. Nice to meet you. มิงลาวาลูก สวัสดีทุกคนยินดีที่รู้จัก สวัสดีครับ Apa kabar semua? 반갑습니다. Really excited to be part of this ASEAN Cultural Innovation Forum. Right? Really excited to be part of the dialogues and discussions. Ia adalah satu penghormatan kepada kami untuk menyertai acara yang bermakna ini. Dan kami sangat gembira kerana dapat menyumbang dalam pertukaran budaya antara Malaysia dan Korea. Saya rasa ini adalah peluang emas yang sangat bermakna untuk saya.
It is our pleasure to be able to be a part of this forum and be able to share and exchange cultural experience from all over the world. Hôm nay mình rất vui khi được tham gia vào diễn đàn đổi mới văn hóa. လွန်စွာဂုဏ်ယူဝမ်းမြောက်မှုနဲ့အတူစိတ်အားထက်သန်ခြင်းတွေခံစားရပါတယ်။တစ်ချိန်တည်းမှာပဲအခုလိုစိတ်ကူးရင်အိမ်မက်ဆန်စွာဒီဆွေးနွေးပါဝင်ရတဲ့အတွက်ခွင့်ရည်တွေကိုလည်းအကောင်းဆုံးခွင့်ရည်တစ်ခုလို့မှတ်ယူမိပါတယ်။နောင်လာမယ့်အနာဂတ်တွေမှာလည်းဒီလိုမျိုးလွန်စွာကောင်းချိုးဖြစ်ထွန်းစေမယ့်ဆွေးနွေးပွဲကြီးတွေကိုမျှော်လင့်မိပါတယ်။ Actually, ako ay excited at kinakabahan dahil ako ay isa sa magre-represent ng Philippines for ASEAN ROK. And I will do my best to participate in this event. Let's do our best and have fun. I'm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the event. Are you? 네, 여러분. 조금 전 한 아세안 11개국의 언어로 하는 인사와 말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반가운 마음은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교류와 협업의 확대를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신 리티판 감독님 기조연설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서 한 아세안인이 전하는 교류와 인사라는 주제 영상까지 감동적인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또 이번 포럼에 참여한 소감을 나눠보고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됨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는 만큼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 듣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또는 안내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0 한 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전문가 발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아세안의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은 먼저 베트남의 트리민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트리민님은 베트남의 일렉트로닉 뮤지션이자 다양한 문화권의 글로벌 아티스트와 협업하고 있는 프로듀서이신데요. 자신의 음악에 베트남 전통 음악을 접목한 창의적인 음악적 시도 그리고 현대 퍼포먼스 그룹과의 이색적인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요. 다큐멘터리 영상 프로듀싱 작업까지 아주 광범위한 활동으로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베트남 문화혁신의 선두주자 트리민님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SEAN Rock Culture Innovation Summit. I am Chi Minh, artist from Hanoi, Vietnam. I am electronic musician, also composer. I graduated from Hanoi Conservatory of Music, and start from the 90s. I start to collaborate and work with various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also artists in Vietnam. And as my musical grow, I acknowledge that traditional culture heritage have a very big influence on my musical development. That's why I start to incorporate a lot of traditional instruments into my music compositions. And I think at this time, culture heritage take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21st century to identify cultural background of each culture, and also is distinguish artists from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in ASEAN where cultures very diverse. And I think this is the trend at this moment, at least in Vietnam. When I start to incorporate tradition elements into my musical compositions, one of the things for me is very important is the preservations of culture heritage, and because it's a very thin line between blending the traditional aspect
or put traditional culture heritage into wrong places in the compositions. That's why when I start to compose music, I put a lot of effort and time to study about each category of culture and heritage of each musical genre. And I have collaborated not only artists in Vietnam but also artists from Thailand, Malaysia, that bring this into the new, let's say the new level or new directions of compositions. My genre is focused more on electronic music and contemporary music, but when the traditional artists put their creation into this, they also contribute their own creations and also their own culture background into the compositions. And for me, this is very important that we will preserve the cultures, heritage of our own in the compositions. I was trying and experimenting with traditional musicians for quite some time, and luckily at this very moment, young people in the more pop culture, they start to experimenting a lot of traditional music into their pop, young pop compositions, and I think that is very good trend at this moment, because when the young people start to put their thoughts and creations with the traditional music into their pop productions, it will make them young or the youth generations understand more about their roots and their culture, and also make their product stand out from the mass products of pop culture around the world, and also make them stand out in the Asian perspective. I think this is a development that will make them being proud of their culture. I think when the pop production of pop songs that has the tradition elements, the pop singer or the young pop singer, they will try to, or they will understand and they will capture the culture heritage of their development, and I think this will contribute to their longer term development in the future, and also in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As of the beginning of 2020, and when COVID struck, we as artists were grounded, and then of course nothing stopped artists from composition or creating, and when we have a lot of time in our hand, we start to do a lot of experimenting,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is very interesting is cross borders into collaborations. And at this very moment, we as a Vietnamese artist, we start to have an online platform with artists not only in Asia, but also across border to Europe. And I think this is a very interesting, and this is a kind of a start of innovations in a way that brought the Western culture close to or interact with Asian culture, and in the ASEAN perspective, we have a lot of culture elements, and I think this
creations or culture innovations will make a new products very interesting. And this is also a way to fight COVID and to make something good out of the COVID period. As of renowned artists around the world suffering the COVID, and I think most of the artists will take this time as a time to create more, and I take these opportunities to create my new project called Moonlight. This is a project about bringing or putting cultural heritage into a new perspective. All of the compositions is more toward electronic music or ambient electronic music, but on the traditional elements were recorded, were created about 10 years ago with artisans from Vietnam, and we have been working with this for quite some time, and we take advantage of this time and finalize our works. And this is a showcase of bringing the traditional music and put it or collaborate with more music now, mean electronic music, and it's will try to, and one of our aim is try to outreach to more young audience who more familiar with electronic music, and I think this will help our creation reach closer to the younger audience, and also help to preserve cultural heritage to longer term. As of 2020, COVID make nearly all artists grounded, and at first it's a huge impact on the artists, especially an indie artists like myself. But we try to make the most out of it and make a challenge to ourselves. And I think this is also a good time to take a step back and review our music or culture innovations, to review it and to see where it can lead to, and try to build some new idea. And beside my current project, we also start to talk to artists from Japan, for example, collaborate with artists from Japan, also from Europe, and this is a tool, or it's a way for artists to fight and take advantage of the COVID. And I think COVID have a huge impact on culture, but it cannot stop culture innovations. And I think there's also the good time for indies or artists like me and myself and others to start to create something more interesting and more innovations. ASEAN Rock Culture Innovation Summit is, for me, is a very interesting culture platform which help artists to, first of all, connect, also try to create a platform where artists can collaborate and create something, innovations. And I think the role of culture institutions and
and platform like ASEAN Rock Culture Innovation Summit is very important, where we can talk to each other, understand each other culture, and try to find a way to collaborate and create something unique in this COVID time, and also prepare ourselves for after COVID. And I think after this period of time, a lot of interesting product will start to happen, and I think it will have a lot of interesting culture innovations. And I think in the next editions of Culture Innovation Summit, there would be a lot of interesting culture creations will be presented. I am very thankful to take part in this Culture Innovation Summit, and I think ASEAN Rock Culture Innovation Summit will help artists like me and also many others to connect to each other. And thanks again for ASEAN Rock Culture Summit to give me this chance to speak to the international audience, ASEAN audience, and I hope we can have a real time meeting each other in the next editions. Thank you very much.
너무 멋진 공연이었죠. 그 신비로운 소리에 저도 잠시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연에 앞서서 트리민님의 베트남 전통 음악을 통한 혁신적인 콜라보,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국가들과의 협력 사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과 협력으로 세계 문화인들이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적인 첫 번째 발표와 더불어서 특별 공연까지 해주신 트리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어가 좀 통하지 않더라도 저는 몸짓, 제스처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등을 통해서 서로를 알 수 있지 않나, 공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실시간 댓글로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댓글들 함께 올려주셨는데 먼저 제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교류를 많이 하신다. I see a lot of comments that music is very important once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even though we have some of language barriers. 이어서 사랑, 그리고 춤. 네, 역시 음악이라는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 And there are also comments saying that music and love, and also heart, and also dance moves.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들어봤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음악 그리고 춤이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 바로 음악과 춤입니다. 최근 한국의 전통 음악과 또 유쾌한 춤을 활용한 대한민국 홍보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2억 6천 뷰를 기록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의회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멍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진생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음악과 춤으로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함께 느끼고 공감하면서 문화혁신에 한 발 더 다가간 것 느껴지셨나요? 이렇게 새로운 흐름으로 음악과 춤을 통해 글로벌 문화혁신을 이뤄낸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안희온님을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혁신, 전통의 세계화, 변화와 도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처음 듣고 떠오른 단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단어만큼 문화의 그리고 음악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어서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음악이 어제와 같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내일의 음악이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있어서 그 흐름이 지나온 자취를 보여주겠지만 또 그리고 그것을 혹자는 뭐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취를 쫓는다고 내일의 흐름이 향하는 방향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제가 제 작업이 기대는 지점이기도 하고 또 제가 재밌어하는 지점이고 또 저를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지점이고 또 저를 움직이게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우리는 사실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혁신이고 어디로 가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넘어서야 그것이 도전이고 변화라고 이름 붙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물음표는 비단 오늘의 우리에게만 뚝 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멍청한 질문을 하나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날의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온 그 수많은 흐름들 역시 그 거대한 물음표 앞에서 혁신과 공유, 변화와 도전을 목표로 삼았을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지만 우리는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저의 경우에 계속해서 어떤 반응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했고 주어진 환경에 반응을 했고 또 어떤 요구들의 반응을 했고 또 제 안에서 끌어오르는 욕구에 반응을 했죠. 작업을 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반응들을 명확하게 각각의 것으로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3개 정도의 작업을 유형별로 나눠서 잠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판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판소리는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서 노래와 말로 엮어 몸짓을 곁들여 약간의 연기 같은 거죠. 그런 걸 곁들여서 전달하는 것으로 한국 전통 문화의 대표적인 한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분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음악이자 연극이자 또 문학이기도 한 좀 독특한 장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어떤 장르적 요구에 대한 반응에 의한 결과물로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시에 오시게라는 저희끼리는 소리극이라고 명명하긴 했는데요. 뮤지컬로 구분할 수 있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구축된 음악적 문법이 아주 명확한 어떤 장르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 장르와 이제 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장르와의 이질성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그 이질성을 흐리게 만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할지 또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그거는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결국 그 역시 작업에 임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와 어떤 장르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에서의 결과물은 이질감이 주는 불편함과 새로움이 주는 신선함 사이에 줄타기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인물 자체가 이야기를 넘나들면서 관객과 그리고 배우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이기도 하죠. 제 노래는 제가 직접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 노래도 경계를 이렇게 스리슬쩍 넘나들 수 있어야 했고 주어진 순간순간마다에 부드럽게 개입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물론 같은 이유로 경계를 아주 도드라지게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택도 가능했겠죠. 하지만 저희 창작자들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었고 때문에 장단의 사용을 최소화했고 장단이라고 이제 판소리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리듬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그 장단의 사용을 최소화했고 작곡가가 이미 만들어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관련된 인물들의 모든 표정이 비춰질 수 있도록 어떤
어떤 선율적 완결성보다는 음의 덩어리들이라고 표현해야겠는데요. 그 판소리에서 식임새라고 하는 고도의 음악적 표현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음의 덩어리들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말과 선율을 조합해봤습니다. 인물 사이, 그리고 이야기의 사이, 관객과 무대의 사이를 마치 줄타기처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느낌을 최대한 애써 만들어 봤는데요. 다행히 관객들의 평가도 그런 줄타기를 꽤 흥미롭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욕구에 대한 반응에 의한 결과물로는 야드라는 작품을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드는 원작이 있습니다. 2018년 영남일보 문학상 단편소설 당선작인 임채묵 원작의 야드를 각색한 것인데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담한 시선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원작자가 실제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한 묘사가 아주 세밀합니다. 또 유난스러운 상황이죠. 유난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그리는 표현은 아주 건조하고요. 또 그러한 간극이 독특하게도 이야기를 더욱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생생함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한데요.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조직 속에 도구화된 인간 존재와 또 도구로서의 존재를 요구하는 현장, 그곳의 긴장감과 무감각이 타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살아있음을 깨닫는 어떤 비정함과 만나면서 불편하지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감을 일으킵니다. 긴장과 무감각, 비정함과 공감, 생생함과 건조함, 그리고 유난스러운 담담함. 좀 말이 안 되죠. 마치 그 현대적인 클래식 뭐 이런 것 같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그 간극의 생생함이 또 있었거든요. 예. 저 역시 그래서 그 간극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에서의 그 각 단계에서 시작과 끝을 거꾸로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저의 방식을 중심으로 했을 때 거꾸로 했다는 거고요. 일단 선 텍스트, 후 음악의 구조를 뒤집어 봤습니다. 장면의 상황과 분위기를 그려내는데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음악적 파편들을 먼저 좀 여러 가지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의 나열과 접합을 통해 선율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말을 입혀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예상 밖의 연결을 통해 얻어낸 그 분절적인 선율, 사실 선율은 좀 유려해야죠. 이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분절적인 선율이 주는 생소함을 적극적으로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생소함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장단의 사용을 이번에도 철저하게 배제해봤고요. 인물의 감정선과 그에 따른 음향적 변화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각색에 있어서는 운문체와 산문체를 오가는 사설로 감상과 사실이 혼재된 판타지를 대본에서부터 구현해 보려 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음악적 실험과 결을 같이 하는 움직임 역시 좀 짜봤는데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구조 속의 부속품으로 도구화된 인간,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파편화된 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예, 이 작품은 비교적 제 어떤 욕구와 작품이 가진 심상이 부합되는 지점이 아주 명확했기에 선택이 역시 분명하고 또 명확했는데요. 다만 아직 정식 공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의 반응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서 나름의 실험이 가지는 의의 정도만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년을 모아봐도 적응이 안 되는 뭐야? 예, 이참에 광고를 하나 하자면요. 이 작품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짤막한 영상인데요. 서울대 국악과의 학내 스타트업 K-뮤직 메이커스의 판 드라마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작품으로 야드가 선정돼서 김상만 감독님의 지휘로 찍은 10분짜리 영상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에 의한 결과로서 사실 지금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밴드 이날치의 작업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치는 저같이 판소리를 공부한 보컬 4명과 베이스 2명, 드러머 1명이 함께하는 밴드입니다. 시작은 밴드가 아니었습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이곳이죠. 제작의 애니메이션 음악극 드라곤 킹을 위해 처음 모였었는데요. 2018년 트라이아웃 공연을 하고 당시에 연습하면서 저희끼리 참 음악이 잘 나왔다, 이런 나름의 이야기를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만을 무대에 한번 올려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콘서트와 유사한 성격, 형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다음 해 본 공연을 위한 연습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또 소리꾼들의 팀워크도 워낙 좋았어서 다들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드러났죠. 극에서의 반주를 위해 만들어둔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클럽에서의 공연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는 보컬을 위한 어떤 음악적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밴드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소리라는 음악의 특성상 이 판소리는 창자와 고수, 그러니까 즉 가수와 북반주, 노래와 타악기, 선율과 리듬, 이런 아주 단순한 구조 속에서 각자의 표현을 극대화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소리꾼 5명으로 이미 선율은 충분했고, 그래서 기타를 제외한 리듬 파트를, 그러니까 선율 파트를 제외한 리듬 파트를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이제 베이스 2명, 드럼 1명, 그리고 보컬 4명의 편성이죠. 베이스 역시 리듬 파트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 악기다 보니까요.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후에 저희를 찾아본다면. 사실 보컬이 1명이 더 있었는데 지난 5월 솔로 활동을 위해 밴드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사족이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밴드 편성으로 만들어 보니 이번에는 극에서의 설명적인 노랫말이 편성이 가진 음악적 특성과 좀 부딪힌다라는 걸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부분을 좀 만들고 다 함께 부른다거나 혹은 주고받는다거나 혹은 좀 쌓아간다거나 화성적인 것이 아니라 음향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같은 이유로 그렇게 쌓아간다거나 하는 식의 음악적 변화와 구조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노래로서 구성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무렵에, 그러니까 아주 초기죠. 아직 저희 밴드가 충분히 준비되기 전에 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무대에서의 공연과 네이버의 온스테이지 촬영이 바로 그것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만으로 그 무대와 화면을 가득 채우기에는 아직 짜임새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였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어떤 우연들, 그리고 그때그때 느끼게 된 부족함들, 그것들에 대한 기민한 반응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서 오늘 예상 밖의 이런 거대한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써 그렇게 평가하기 좀 이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름 놀라울 만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오늘의 이날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앞에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도 그렇지만 특히 전통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어떤 특정 장르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전통이 그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조금 위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요즘 들어서 좀 듭니다. 전통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충분한 것일까? 만약 그렇게 한정 짓는다면
그 어느 순간에 누구라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예.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전해진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예. 그 전통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을까? 예. 결국 그 전통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전해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거.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고 혹은 무언가를 해왔어야만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어느 순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건 사실 저도 모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의 속성은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어지는 흐름의 방향을 저희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우리 스스로가 어떤 흐름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어디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을 치열하게 담아내고 어떤 물음표를 이어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방법은 다양할 것이고 결과들도 그러하겠지만 바로 그것이 전통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제로 돌아와 정리하자면 혁신, 전통의 세계화,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판소리하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반응을 해왔을 뿐이죠. 그 결과 저는 여전히 도포 입고 갓 쓰고 판소리를 하고 있고요. 뮤지컬 무대에서 또 판소리를 하고 있고요. 조선소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하고 있고요. 밴드 이날치의 보컬로 클럽에서 판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저는 판소리 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공간에 존재하지만 또 동시에 판소리가 아닌 것을 하고 있죠. 네. 모르겠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 또 혹은 흐르지 못하고 소멸해 버릴지도 모르죠. 네. 하지만 흘러서 전해지든 소멸했음으로 기억이 되든 어떻게든 흐름으로서 존재하길 바랍니다. 예, 저희 스스로가 흐름으로서 존재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오님의 문화의 흐름 안에서 반응해온 노력과 도전,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앞으로 혁신적인 문화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아니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오늘 발표하신 연사분들을 모시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또 댓글창에 많은 댓글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네, 정말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 퍼포먼스화된 판소리가 의외로 외국인들에게 아주 더 와닿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공유해 주셨고 트리민님에 대한 질문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문화적인 콜라보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혁신적인 문화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There are some comments that they really want to know further on the cultural innovation and also a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various fields and also countries.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다 궁금해하시는 게 문화적 혁신 그리고 콜라보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취합해서 직접 저희 연사분들을 다시 모시고 발표해 주신 분들 두 분을 다시 모시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에는 세션 1에 함께해 주신 트리민님 그리고 안이호님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Hello, Mr. Trimin. Hello. Yes,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and we'll have a Q&A session shortly. Please wait. 네, 안이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예, 네, 잘 들립니다. 저희가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to Mr. Trimin. So you said that Yes. you're
adding modern music to introduce tradition to our young generation in Vietnam. And what's their reaction to those reinterpretation? And can you also please share the reaction from abroad? I think my approach, there's many different approach in Vietnam at this moment, using traditional elements into new music or pop culture. My approach is I try to blend in the cultural elements to this contemporary music or pop music. When I play this, the young people, sometimes they wouldn't feel familiar, some of the melodies, but sometimes it's only a flavor. And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for the younger generation because of globalization. I think it's happened everywhere. And I think it's a very good for them to start to acknowledge about this, their very rich cultures background. And then the very young producer, they start to not convert, but try to incorporate deeper traditional music into their production. And I think it's get very, very successful among the young people, using the traditional melody, also traditional elements into their very pop productions. Thank you for your answer. And we have one more question actually. So Yes. was there any decisive chance to combine the traditional music with modern music? I think these, I think it happens. I as an experimental musician, I always want to try to blend in all of this different culture perspective. But there's one very important factor at this moment, or a few years ago, is when Vietnam become more popular and Vietnam become more known among the global market. And I think when we want to showcase something very special, it has to come from the cultural background, not just a normal melody anymore. So that's why I think it's very important now, and I think it's quite a big trend now. It's the young people or myself using a lot of traditional elements into our music productions.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meaningful words. I believe that was a very insightful words to our participants. 네, 감사합니다. Yes. 그럼 계속해서 please wait and 계속해서 저희 안희원님께 먼저 질문을 조금 드린 다음에 계속 돌아가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업을 계속 해오시고 계시는데요. 안희원님 혹시 아세안 국가와의 협업 계획 중이신 게 있을까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사실 항상 궁금하긴 하죠. 또 비슷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음악들이고 또 일반 보통 사람들의 삶도 역시나 비슷한 맥락 안에서 흘러가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음악을 할까, 또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까 하는 것들이 항상 궁금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죠. 지금 상황에서는 가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아직은 시도해볼 만한 현실적인 제약들이 좀 있어서 딱히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딱히 계획은 없으시지만 앞으로 또 더 좋은 기회로 협업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도 더 드리도록 할 텐데요. 5년 뒤 혹은 10년 뒤 판소리꾼 아니오가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조금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냥 즐겁게 자기 일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죠. 그냥 워낙 본인들의 삶이 즐거워서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그래도 즐거운 음악을 했던 사람 혹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즐거운 음악 자체로 그냥 남아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계속해서 각각의 연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씩 더 드리고자 합니다. And first of all, we want to go back to Mr. Tri Min. So can you please share and tell us more about the Vietnamese artist-centered online platform? I think, due to this COVID, everything is grounded, and we start to realize there's no opportunity for us to perform, and that is our main income from performance. And that's why a lot of us start to turn into online performances. I myself have participated in one cross-border performances. I think it's, and also there's a lot of talks in Vietnam at this moment. There's some big company, Vietnam National Symphony Orchestra, for example, want to perform online. But I think it's still very challenging, the online platform. Thank you for your words. As you just mentioned, I believe you're working very hard in this cultural field that you're trying to combine those modern and traditional arts, and also you're gonna generate a new possibility through online. Thank you. Yes. Thank you for your answer. 다시 저희 안희호님께 돌아가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판소리하는 자신이 각각 다른 공간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원하는 다른 공간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냥 왜 다들 살잖아요. 직장에서도 살고 집에서 살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그게 각기 그 공간에 따라 자기 모습이 조금씩 달라짐을 가만히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비슷하죠. 그냥 어떤 무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악하는 제가 있고, 예를 들면 이날치를 할 때 음악한 제가 있고,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음악한 제가 있는데, 특별히 어디가 더 소중하다거나 어디가 더 그립다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그 자체로서 제가 그냥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판소리 역시 우리가 전통 음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미 현대에 충분히 그 음악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판소리 역시도 그냥 현재를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간, 거기가 특별하다?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냥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대화하는 주제가 달라지듯이 내가 어디에 갔을 때 그 음악 역시도 같이 그냥 그 공간에서 녹아드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 가도 좋다, 어디를 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혹은 저를 찾아두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제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는 좀 더 큰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두 분께 현 시대에 따른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께도 큰 응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질문은 먼저 트리민님께 드리겠습니다. Now we will give you a last question to both of our speakers. First of all, Mr. Trimin. In the era of post-COVID-19, what are some of the ideas that ASE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cooperate in the various fields? Can you please share your idea? I think, first of all, the COVID is really, I look at it as a, sorry. I look at it as a way to reinvent myself. Because there's nothing to do, so we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our productions and thinking of how we can get over this. And I think collaborating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for us because we still can do the online collaborating. And I think we as artists will try to find a way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and I think online platform is very important at this moment, or I think it will be a future. It will be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future because it would incorporate in our daily life,
and I think the artists will have a lot of better chance to do it online with a better connection, better platform, and especially with Korean artists, we can try to communicate via online platform, and maybe we can try to do productions online, because now there's a possibility to do it also by email, via online platform, and I think it is possible for us to make something out of this post-COVID issue. Thank you for your answer. 네, 이번에는 안희원님께 저희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이제 협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사람들끼리 친해져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만나는 것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계속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목적 자체를 깃발을 세워놓고 만나기보다 그런 거 없이 가볍게 서로 논의를 하고 서로 그냥 심심풀이로 서로의 사생활을 간단히 나눌 수 있는 정도, 사람들끼리 먼저 친해지면 그러면 각자의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역시도 중요하고 새로운 문화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발표와 더불어서 질의응답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진행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도 또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희 마지막 프로그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개막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아시아 전통음악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아시아 전통음악의 보존, 발굴, 그리고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전통음악의 동시대적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아시아의 평화, 화합, 상생을 주제로 담은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레파토리 확장을 도모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0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My composition, One Under the Same Sky, is constructed upon the idea of peace, prosperity, people,
harmonization and coexistence. This composition, One Under the Same Sky, denotes the Khmer, ASEAN, and Korean culture and significance, friendship and fraternity.
공연해주신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소리를 통해 융합된 문화가 새롭게 창조되며 더욱더 큰 울림으로 저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1일차 모든 순서를 이렇게 개막 공연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0월 22일 내일 포럼에서는 한 아세안 혁신과 교류라는 주제로 더욱더 풍부한 연사분들의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전통 판소리와 현대적 음악의 요소를 가미하며 현대인들에게 전통 음악을 신선하고 매력 있는 음악으로 딸바꿈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K-뮤직 아티스트 밴드 이날치의 특별한 폐막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아세안의 문화 혁신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펼쳐주시는 연사님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문화로 혁신하는 한 아세안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문화 혁신으로 하나가 되는 한 아세안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이승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